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경제안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한테 고발당했다고 실비검에도 막 올라오고 그러던데 뭐예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아드님 비리, 따님 비리, 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비리로 12번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제가 12번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저를 고소한다고 여러 번 밝혔어요. 근데 이 사람 소장이나 경찰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서야 민사 소송이 도착했는데 네. 제가 12번 그 비리 의혹을 제기한 문제들은 대부분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소송에서 자신이 없었는지 그 전부 다 허위라고 막 주장했던 그분이 그 내용은 전부 빼고 네. 2005년도에 열린우리당 정봉준하고 있었던 그 나경원 전 의원 집안 사학 족벌 감사가 국회 교육위 감사에서 빼달라고 청탁을 했냐 안 했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 건을 저희들이 지적했다고 그거로 3천 만에 넘는 거액의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까 봐 제가 이 정도 보고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암행어사 이제 본격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예. 조금 전에 커피 노래도 들었는데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몇 분만 좀 일단 전해드릴게요. 이분들 말고도 이따가 당첨자 명단에 올려드릴 건데 3620님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도 신나게 달리는 허리케인 졸음 뚝 매일매일 에너지 얻어갑니다. 2900님 매일매일 즐겁게 허리케인 애청자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 이상철입니다. 예. 또 한 분 있어요. 1864님 일하는데 목이 타네요. 시원한 커피가 땡깁니다. 일단 세 분한테 보내드리고요. 커피 쿠폰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좀 덥죠? 예. 예. 더운데 지금 민심은 더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부동산 이야기 하려고 부동산 그러죠? 이야기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언론에 뭐 나경원 전 의원 12번 고발이나 조선일보 5번 고발 이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제 24시간 365일 활동 중에 그런 일은 이제 우리 국민들 하도 분노하니까 한 10% 정도만 하고 신경 쓰고요. 나머지 80, 90%는 오로지 민생경제 살리기인데 예. 그중에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부동산은 지금 국민 45%가 집이 없습니다. 예. 근데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청와대 참모들까지 다주택자가 아직 많은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 그게 드러났는데요. 예.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50명이 83%가 유주택자예요. 국민들은 55%만 유주택자잖아요. 원래 국회가 가장 아름다운 구성은 뭐냐면 국민들이랑 구성 비율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골고루 대변이 되겠죠. 또 공감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맞습니다. 그래야 서민들 삶도 잘할 거고요. 네. 이 중 88명이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어요. 30%나. 근데 국민 평균 재산은 4억 3천만 원인데요. 네.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으로 5배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 중산층들의 애안을 이분들이 제대로 반영을 못합니다. 전부 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요.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서민들의 애안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버스나 지하철 서울 수도권 지금 6시 반 전에 타면 20% 할인해 주는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가 있다고 제가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제도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서울시의원들하고 경기도의원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그걸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국회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 6시 반은 너무 이르다. 7시 전까지만 타면 적용해 줘야 된다 하면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 제도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안진걸 소장이 왜 하는지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니까. 기름값 뛴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금방 알아들어요. 자기들 기름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계급이나 계층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실제 정책이나 고민에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로 지금 얘기를 예. 해주신 거네. 그러니까 지금 평균으로 딱 드러나잖아요. 재산이 우리보다 일반 국민도 5배가 많고 그다음에 국민의 45%가 무주택자인데 국회의원 중에는 딱 50명만 무주택자인 거예요. 네. 17%만. 비율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저기 각 당마다 다주택자가 얼마나 있느냐. 네. 오늘 제가 정보를 많이 갖고 왔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1인당 부동산 재산 9.8억, 다주택자 비중 24%, 42명. 네. 미래통합당 1인당 부동산 재산 20.8억, 다주택자 비중 40%, 41명. 그러니까 숫자는 민주당이 많지만은 액수는 미래통합당이 훨씬 많고 비율은 미래통합당이 훨씬 많은 거죠. 네. 정의당 1인당 부동산 재산 4.2억, 다주택자 비중 1명이어서 여기 이제 의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6명 중에 1명이니까 16%. 네. 국민의당 1인당 부동산 재산 8.1억, 다주택자 비중은 없고요. 열린민주당 1인당 부동산 재산 11.3억, 다주택자 비중 1명 33%.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무려 88명이 다주택자 30%나. 두 채 이상이다 예.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정당 정보도 알려드린 게 네. 누가 서민들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것인지 이런 거에서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이면서도 또 이제 집값도 많이 뛰었겠네요. 시세가. 맞습니다. 자, 이 부분 요건 요즘에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을 대변하고 있다 보는 방금 전에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1시에 제가 방송 때 못 가고 왔는데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중에 기재위 국토위 부동산 정책 다루는 사람들 청와대 참모들 당장 집을 다 팔아라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당신이 고위공직자면 권력 가졌죠. 명예 가졌죠. 그다음에 직업도 안정적인 직업이고 네트워크도 아주 일반 서민들보다 많죠. 나중에 선출직 공무원 외에 그 임명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연금 나오잖아요. 국민 네. 훨씬 뛰어난. 근데 왜 거기에다가 부동산 불로소득하고 탐욕까지 누리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불로소득 탐욕을 누릴 거면 나가세라는 겁니다. 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는 팔라는 거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두 가지 정말 공정하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주로 서민 살리기, 민생 경제 살리기 하다 보면 주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런 정책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 세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봐도 재산이 민주당 9.8억이고 미래통합당 20.8억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차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장 실망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노영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제발 집값 좀 잡아달라. 특히 무주택 서민들은 집값 뛰고 전월세 뛰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본인들은 두주택, 세주택지 아직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집 판다고 해놓고는 청주집을 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남집을 안 팔고 그러면 강남이라든지 이런 투기 지역이나 규제 대상 지역에 딱 집 사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 누리는구나 이렇게 본인은 억울했겠지만 이렇게 국민들은 열받았던 거잖아요. 두 번째 제가 열받은 게 주호영 대표의 태도입니다. 네. 지금 모든 국민한테 다주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다주택은 투기의 목적이 많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1인 1가구가 2주택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예외적인 경우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경우 어쩔 수 직장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두 군데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주말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다주택자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강화해가지고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을 내놓게 해갖고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떨어뜨리고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건데 종부세 강화도 반대를 해요. 미래통합 의원들은요. 심지어 예.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팔아라는 게 아니라 일단 고위공무원들이라도 팔고 국회의원들이라도 팔아라. 특히 교육 그 기재하고 국토위는 관련 상임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종부세나 부동산 정책을 다루거든요. 근데 그게 반헌법적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고 공무원들이니까 거기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네트워크까지 누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까지 누리냐고요. 네.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헌법이라 그러는데 우리 헌법에도 보면 경제민주화 조항도 있고 국가 개별화하는 조항도 있고 토지 공개념에 준하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 인상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부세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문제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주장이라고 논쟁이 많은 지점이고 제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청취자들께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들은 일가 비주택인 게 좋겠다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그 내용. 권력도 있으면서 명예도 있으면서 네트워크도 있으면서 그러다 불로소득과 탐욕까지 누른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건 다 동의를 하실 건데
다만 이제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이게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하고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상당히 먹히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이 2%밖에 내지를 않으니까 대다수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이 아니고 전체 국민 중에 2%만이 2% 안팎밖에 내지 종부세 않습니다. 대상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요 그 동네 종부세 내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민들이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꿈이 뭐냐 종부세 내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 자, 이 종부세가 만약에 강화되면요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세 주택을 갖고 있어요. 소득은 한 월급 한 5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뭐 상속을 받았던 뭐 약간 머리를 썼던 어쨌든 뭐 투기든 투자든 그 경계든 세 주택을 갖고 있는데 종부세가 강화돼 가지고 지금 최대 소율이 3.2%인데 막 4% 5% 올라간다. 이게 주택 숫자가 많을수록 저는 더 중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막 5% 6%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제가 올 소득이 500인데 세금이 한 400이나 600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400에서 600. 네.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일부 못 앵커님이나 갖고 저는 있겠죠. 사실 세 주택 그냥 한 집도 없는 집들인데 전세 아니면 월세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못 갖고 있으니까 건물을 내놓게 됩니다. 팔게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인구수 줄어들고 있잖아요. 신혼부부 수 줄어들고 있거든요. 신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고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전문가인데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4684 청취자께서요. 안 소장님한테 위문 편지 보내서 안진걸 소장님 찌는 더위에 발품 파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명만 들어도 위안이 됩니다. 한마디. 예, 그래서 짧게 해주세요. 고위공직자들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으면 최소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포기해라. 예. 예, 최소한 고위공직자들은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 다 파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자, 한 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암행어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황소처럼 청취자께서 공장장 방송 다음으로 제일 애청하는 방송입니다. 어유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기운이 납니다. 예. 이분 냉커피 한 잔 보내드려도 될까요, 김경래 PD? 아, 좋답니다. 예. 아, 저도 매불쇼라는 곳 나가면 허리케인 라디오 홍보해요. 아이고 그때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매불쇼 이야기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여기서 하셨네. 체육 정영진 선생 하는 예. 거 있잖아요. 엄청 재밌는 거. 예. 허리케인 라디오 최고죠. 예,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